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챕터 4장 생산자 이론 중에서요. 비용국수화 얘기를 조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비용국수화 어떻게 되는지 결론 아시죠? 자, 한번 포인트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게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원래는 이제 등량곡선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리기 편의상 제가 먼저 직선 먼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량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거를 생산하는데 비용 극소화되는 선택점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자, 잘 기억하시죠? 자, 요 점은 뭐냐면 비용을 극소화하는 최적 노동과 최적 자본 네, 요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 점이 바로 MRTS죠. LK가 자 이거는 노동과 자본의 한계 비용 비율이야. 그래서요. MPL, MPK 이해되시죠?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그다음 R분의 W가 같을 때 최적 요걸 활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최적 선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A기업에서는요. 이 난이도 이거는 쉬워요. 간단한 겁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은 노동의 한계 생산보다 2배 크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MRTS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의 한계 생산은 자, 여기다가 약자를 쓸게요. MPK는 노동의 한계 생산 MPL보다 2배나 크고 그러니까 얘가 2배나 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배나 크니까 이거 같을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MRTS LK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MPL이고 MPK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죠? 얘가 더 커. 그러니까 2배 크고니까 2가 되면 똑같은 거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MPL보다 2배 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할게. 저거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2 MPL 그다음에 MPL 이렇게요. 되셨죠?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그리고 노동의 가격이 8, 자본의 가격이 4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의 가격을 W라고 할게요. 8, 자본의 가격을 4 이렇게 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등호가 얘가 커. 그래서 부등호가 얘가 큰 거야. 이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해석. 해석. 어떻게 돼요? 그렇지. 여기 보시면 노동을 사용했을 때 노동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고요. 이거는 노동에 대한 비용이야.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노동에 대한 이득과 비교해 봤을 때 비용이 더 큰 거야. 그러면 노동을 줄여야 되겠죠? 노동을 요거 상황에서 보면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비용을 더 줄이는 최적 선택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노동이 크니까 노동 자체를 큰 거니까 줄이게 되고 자본을 늘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건데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식으로 MRTS 줘가지고 그냥 쫙 푸세요.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스토리를 줘요. 스토리를 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노동을 늘리냐, 줄이냐, 예, 요거를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에 해당하는 장단기 비용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단기 비용 함수는요, 주로 이제 어떤 게 출제 포인트가 되냐면, 단기 비용 함수랑 장기 비용 함수 한번 볼게요. 단기 비용 함수.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기는요,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short run TC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변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정 비용이 또 있습니다. T, FC 이렇게요. 자, 그런데 장기 비용 함수 있잖아요. 장기 비용 함수.
장기 비용 함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L, T, C 이렇게 됩니다. 장기는 노동과 자본을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가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차이점이 있어요. 아셨죠? 자, 우리가 장기 비용 함수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게 장기니까 노동과 자본을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에 초점 맞추시고요. 주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자, 이 총 비용 곡선을 LTC 곡선을 Q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인데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죠. 자, 그랬을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LTC 여기다 LAC라고 쓸게요. LTC를 Q로 나눠준 게 평균 비용 곡선인데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좀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세요. 문제는 182번 문제인데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노동만이 가벼운 요소인 기업의 단기비용, 단기와 장기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지금 단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냥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자, 고정비용이 있어. 노동만이 가변 요소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쭉 한번 볼게요. Q가 있으면 고정비용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건 생산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TF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양한 비용 함수를 넣을 거고 가변 비용은요.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해요. TV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T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두 개를 합해요.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더하면 이게 TC 이렇게 돼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비용은요. 가변 비용하고요. 고정 비용을 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항상 생긴 건 아니야. 보통 이제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값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 단기 평균 고정 비용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건 뭐야? S는 뺄게요. 그냥 평균 고정 픽스드 코스트 이거예요. 자, 우리 총 고정 비용의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TFC 이거를 원점에서 표현을 하면 AFC 이렇게 되는데 자, 원점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원점에서 비용은 어떻게 되죠? 색깔을 한번 써볼까요? 색깔 써봅시다. 자, 그러면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이거야. 이거 점차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A, F,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언제나라는 말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AFC는요. 아시겠지만 TFC가 고정된 상수야. 그래서 Q로 나눠주기 때문에 TFC가 만약에 10이면 Q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언제나 우화형한다. 오케이, 맞아요. 아셨죠? 자, 다음에 2번 볼까요? 단기 총자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평균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AC라고 보시면 돼. ATC라고도 쓰고요. 평균 총 토탈 코스트 해서 이렇게 아니면 그냥 AC라고 보셔도 돼요. AC. 그래서 TC를 Q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단기 평균 가변 비용 요거를 AVC라고 해요. AVC. 이거 S까지 넣어도 되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거 단기 평균 고정 비용이야. S, A, FC. S자 빼도 돼요. 빼고 하세요. 우리 빼고 했어요.
AVC랑 AFC랑 두 개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개, 여기 다시 정리하면 TC가 있으면 TVC와 TFC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Q로 나눠줍니다. 양쪽을 Q로 나눠줍니다. Q로 나눠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걸 새롭게 이름을 붙입니다. 새롭게.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얘를 AC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 그럽니까? 얘를 AVC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 그럽니까? 얘를 AFC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C는 AVC에다 AFC를 더한 거예요. 그게 2번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게 되면 이게 생산함수랑 비용함수랑 관련이 있어요.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MPL이 체감해요. 우하향해요. 자, 그러면 평균과 비용 곡선은 서로 닮은 꼴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요.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맞죠? 얘가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면은 한계 비용 곡선은 얘가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런 관계를 보입니다. 오케이. 비용과 관련된 형태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이 여기 보시면 일정 불변이다. 지금 한계 생산이. 그러면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은 수평이다. 이게 좀 애매해. 왜냐하면 한계 생산이 불변이면 이게 가변 비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장기면 상관없는데 고정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평균 비용 자체는요. 고정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평이 아니라 우하향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뒤에 다시 한번 요거는 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한계 비용이 단기 총 비용보다 큰 경우. 자, 이거 한번 식을 써볼게요. 그냥 MC라고 할게요. MC가 AC보다 큰 경우. 자, 한번 느껴보시죠. 평균 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큰 경우에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맞잖아. 여기 보시면 목욕탕의 물의 온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욕탕의 지금 현재 평균 온도가 40도씨라고 합시다. 한계는 뭐야? 이건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잖아요. 지금 평균 온도가 40도씨인데 물을 추가적으로 붓더니 더 뜨거운 물을 분 거야. MC가 더 큰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 온도는 올라가지. 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5번은 맞아요. 그래서 4번 자체가 이게 한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만약에 한계 관련된 그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 나와 있는 3번이 맞습니다. 근데 평균 이렇게 하면 고정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4번이 사실 틀렸고 나머지들은 뭐 쉬워서 한 중 정도로 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 앞에 같이 문제 보시면 앞에 거요. 말로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보다는요, 이제 앞으로 차차 이렇게 식으로 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단기와 관련된 총 비용 곡선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 이거는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일정하게 발생하니까 이게 TFC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생산량과 관련이 있잖아. 생산량이 변할 때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TVC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각 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Q는 양의 생산량이고요. 자, 우선 첫 번째 고정 비용은 100이다. 맞죠? 여기 보시면 이게 고정 비용 10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거 한계 비용 나타내면 MC로 나타내요. 그러면 고정 비용은 미분한 빵이죠. 빵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Q로 미분하면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얘가 MFC고요.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MVC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MVC랑 MC랑 항상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저기 한계 비용은 지금 10이다. 맞아요.
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비용은 증가한다. 그렇지. 총비용 곡선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총비용 곡선을 그리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거 TC라고 쓸게요. 토탈 코스트. 생산량이 빵일 때 여기 100 이렇게 있고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10Q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총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TC가.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평균 비용 한번 볼까요? 평균 비용. 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평균 비용은 뭐지? 평균 비용은 원점에서 기울긴 거 이해하시죠? 원점에서 기울기 보세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이야. 평균이 각도가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은 감소한다. 자,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한계 비용 한번 볼게요. 색깔을. 자, 한계 비용은 뭐냐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이게 한계 비용이야.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빨간 색깔이 평균 비용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게 엄청 커지면 이게 파란 색깔하고 비슷하게 가겠죠. 이게 MC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뭐 따로 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거 구해볼까요? 여기 볼까요? 이게 MC가 이렇게 됐는데 AC 한번 구해볼까요? AC 어떻게 돼? 여기다 그릴까? AC는 Q로 나눠주는 거야. 이 Q로 나누면 100을 Q로 나눈 거죠. 더하기 요거 Q로 나누면 10이죠. 10. 그럼 Q가 이게 얼마가 됐던 간에 양의 값을 갖게 되면 이 MC가 이거죠. MC보다 AC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얘가 MC잖아요. 그 관계 잘 보세요. MC보다 이만큼 덤탱이가 더 붙어서 MC보다 AC가 더 크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MC가 더 크다 했으니까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식으로 계산하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용을 막 암기를 막 하시다 보면은 말 문제는 어떻게 암기해서 좀 푸는데 이게 식으로 나온 거 좀 힘들어 하세요. 근데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거 제곱인데요. 요거 계산 문제에서 중으로 넣어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요거 총 비용이다라고 하면 토탈 코스트라고 쓸게요. 고정 비용이고요. 요거 가변 비용입니다. 자, 이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정 비용은 100이다. 오케이. 가변 비용은 이거다. Q의 제곱인 거예요. 자, 평균 가변 비용 한번 보시면 여기다 이제 평균 쓸게요. 평균 비용은 요거 Q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00을 Q로 나눠줍니다. Q로 나눠주고요. 자, 이거 Q의 제곱이니까 Q로 나누면 얼마야? Q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를 평균 고정 비용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이해되시죠? 자,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평균 가변 비용. 왜냐면 생산량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나타낸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의 평균 가변 비용은 Q다.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평균 비용은 100, 아니요. 100 플러스 Q가 아니라 이렇게 써야지. Q분의 100 플러스 Q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네, 한계 비용 볼까요?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비용은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미분. 자, 이거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MC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거 미분하면 100을 미분하면 빵이죠. 빵 더하기. 따라오셨죠? 자,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여기 보시면 Q의 제곱이잖아. Q의 제곱. 그럼 이게 2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한계 비용 자체를 구하게 되면 EQ다. 오케이.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짠,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시면 요거요. 이게 말이 좀 길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난이도는 하루 넣어놨는데 뭐 해볼만 해요.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단기예요. 기업의 평균 총 비용 곡선은, 여러분, 기업의 평균 총 비용 곡선은 그냥 AC라고 하시죠. AC. 아셨죠?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 처음에는 하락하다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AC가 이렇게 U자 형태에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승하는 U자 형태를 갖는다. 이게 그냥 공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언제나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 평균 총 비용이 처음에 하락하는 이유는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이게 얘는 바로 뭐랑 뭐의 합으로 보시면 되냐면 AFC와 더하기 AVC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고정 비용이요. 확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AFC는 이렇게 생겼어. AFC는 이렇게 생겼고요. AVC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AVC는 이렇게 생겼어요. AVC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얘가 감소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물론 얘도 감소하지만 얘가 좀 늘어날 수도 있잖아.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쪽 부분에서는 감소하게 되고요. 왜요? 여기 AFC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AFC가 뭐예요? 평균 고정 비용. 1번 아니면 2번 요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가 평균 비용 곡선이 나중에 상승하는 이유는 이쪽이요. 상승하는 구간이잖아. 자, 이번엔 이 색깔로 해볼까요? 이쪽은 상승하는데 상승할 때 가만히 요 생산량이 좀 큰 영역이에요. 여기는 생산량이 큰 영역. 이렇게 보시면 생산량이 커요. 큰 영역은 여기야. 여기는 생산량이 클 때 AFC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져요. 이쪽이 이제 생산량이 클 때 비중이 커져. 그러니까 큰 영역에서는 얘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얘는 별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총 비용이 나중에 상승하는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 여기 보시면 비용 자체가 이렇게 팍 변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가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평균 가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단기라고 그랬잖아. 단기. 단기에는요. 우리가 한계 생산 체감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규모의 수익 이 얘기는 뭐야? 이거 장기죠. 장기. 이해하십니까? 얘는 단기와 관련된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규모에 대한 얘기는 이게 장기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 단기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이렇게 1번 이렇게 단기니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제 예상 문제 190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190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난이도 상으로 집어넣으려다가 중으로 한 건 뭐냐면 요 생산함수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생산함수 이거 어떤 특성이죠? 레온TF 아닙니까? 레온TF 생산함수고요. 이게 완전 보완제라고. 완전 보완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등량곡선 하면 L자 형태를 그리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은 모두 완전 경쟁시장. 이건 이제 가정을 위한 건데 살짝 무시하셔도 돼요. W는 임금, R은 자본의 임대 가격이고요. 이 스몰 R로 보통 우리가 많이 썼죠. 근데 대문자로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W는 2, R은 5가 될 때 한계 비용 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 이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요. 우리가 총비용 곡선을 도출해내는 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비용 곡선을 도출해내야 돼. 총비용 곡선은 W, L 더하기 지금 R을 자본의 가격을 R이라 써요. K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생산량은 Q는 둘 중에 작은 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보시면 자, 2L 그리고 요거요. 그냥 K라고 해야겠네. 자, 여기서 K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TC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TC를 구해서 Q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두 개 같을 때 최적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포인트 맞추시면 돼요. 그쵸? 이게 레온TF라는 생산함수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 같을 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L이 K와 같을 때 그때 Q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대입해야죠. W가 2고 R이 5고 이렇게 됩니다. W가 2고 R이 5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그냥 총 비용이긴 한데 그냥 이대로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Q에 대한 함수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Q에 대한 함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이거 1, 2 넘어가니까 2분의 Q 이렇게 됩니다. 2분의 Q 이렇게 되고 K는 그냥 Q 이렇게 돼요. Q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 대입해 주시면 끝 이렇게 해요. 자, 집어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자, 대입을 하면 자, 여기 보세요. L에다가 2분의 Q를 집어넣으니까 2에다가 2분의 Q를 집어넣게 되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 있고 K에다가는 그냥 Q를 집어넣으면 돼요. Q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6Q 이렇게 됩니다. 끝. 됐죠? 그러면 한계 비용은 어떻게 돼? MC는 미분하면 되잖아. 6이지 뭐. MC는 6 이렇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봐보시죠. 자, 193번인데요. 요것도 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긴 한데 자, 요거 3승이에요. 3승이고 제곱입니다.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때 비용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끝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생산량과 상관없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TFC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Q의 3승이야. Q의 3승 마이너스 4Q의 제곱 플러스 6Q예요. 이건 TVC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단기 비용 함수예요? 장기 비용 함수예요? 이거는 TFC가 있으니까 장기가 아니라 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비용 함수 구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평균 비용 한번 해볼게요. AC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Q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요걸 Q로 나누면 Q의 3승이에요. Q로 나누면 Q의 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6 플러스 요거요. Q로 나누니까 10을 Q로 나눠요. 10을 Q로 나눕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야? 그치? 이게 AVC가 되는 거고요. AVC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얘가 뭐야? AFC가 되는 거죠. 그래서 AFC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평균 비용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Q의 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6 이게 아니라 여기 뒤까지 해야지. 이게 전부 다가 이거는 AVC라고 해야 돼요. AVC.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도 구해볼까요? 한계 비용은 미분하는 겁니다. 요거 미분합니다. MC 미분해서 구해볼게요. 자, 이거 Q의 3승이니까 3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3Q의 제곱 조금 마이너스 4Q의 제곱이니까 2가 내려가서 8Q 플러스 6 플러스 얘는 빵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는 MFC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 고정 비용의 빵이고요. 그리고 얘는
MVC 이렇게 됩니다. MVC 이렇게. MVC랑 MC랑 항상 똑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U자 형태네. 이렇게 U자 형태가 돼요. 전 구간에서 체증한다? 아니요. U자 형태다 해서 체증한다 이러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선 5번 볼게요. 이 기업의 생산은 규모의 경제를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AC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하향한다 이렇게요. 자, 근데 AC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랑 이것까지. 이것도 U자 형태야.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U자 형태이기 때문에 U자 형태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만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AC가 U자 형태를 보면 증가하는 데서는 규모의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에서는 그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요. 조업 중단 가격인데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조업 중단 가격은 자, 미리 거기 체크해 놓으시죠. AVC 곡선의 최소점을 우리가 조업 중단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AVC가 요거잖아. 요 U자 형태잖아. AVC 형태. 자, 그러면 요거 U자 형태니까 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많이 하는데요. AVC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요거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된단 말이죠.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자, 그러면 체크를 해볼까요? 요렇게. 자, 한번 미분하면 EQ-4예요. 그래서 EQ-4는 빵!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요. 그럼 Q가 얼마라고요? Q가 2 이렇게 된다고. Q가 2일 때 네, 조업 중단점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2다. 맞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또 가격이잖아, 가격. 그러니까 이 값을요,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AVC다. 그럼 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그럼 10-8 해서 2.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게 맞은 거지. 사실은, 이게 Q는 2고 지금 P도 2가 돼서 이렇게 뭐 운빨로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196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건데 요거 출제 예상 문제예요. 난이도는 한 중간쯤 돼요.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수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차근차근 보세요. 자, TC 총비용 곡선이니까 TC라고 쓸게요. 얘가 TC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여기다가 평균 비용 한번 볼게요. 그리고 평균 고정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고정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정 비용이야, 이게. 기억나시겠죠? 이게 TFC. 자, 총 고정 비용은 일정한데요. 그러면 평균 고정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치, 얘는요, 우리가 이 직각상고선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봅니다. 생산량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자, 여기 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 세 개만 할게요. 여기 점점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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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원점에서 기울기를 한번 보시죠. 자, 요걸로 합시다. 원점에서 기울기 이게 AFC야. AFC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A, F, C 이렇게. 직각상고선. 오케이, 맞아요. 됐죠? 자, 평균 비용 한번 볼까? 평균 비용. 총 평균 비용이니까 이거 TC에서 하는 거야. 자, 우리 요걸 한번 해서 여기 봅시다. 여기에다 할게요. 생산량이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이거야, 이거. 이게 바로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AC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작아져요. 그러다가 여기서 가장 작아지고 여기서는 다시 또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C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제일 작아졌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A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은 U자 형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평균 비용이 하락할 때 여러분 이거 우리 그래프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보세요. 자, 목욕탕의 물의 온도가 점차 떨어진대요. 그러면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과 비교해서 한계는 추가적으로 붙는 거잖아. 아니, 목욕탕의 물의 온도가 40도씨였는데 물을 자꾸 버요. 근데 물의 온도가 자꾸 차가워져요. 그럼 추가적으로 붙는 물의 온도는 평균 온도보다 차갑기 때문에 얘가 물이 자꾸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크다 이러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크다가 아니로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4번 볼까요? 4번. 4번 한번 보시죠. 4번은 이 색깔로 해볼까요? 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관통해 지나간다. 이건 맞죠. 이거 우리 단기 비용 곡선 그래프 가끔 레벨이 떨어지는 거 할 때는 이런 걸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ABC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평균 비용 곡선이 A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최저점을요. 전부 다 한계 비용이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관통해 지나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총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은 이게 TC가 급해지는 것은 여기요. TC가 급해지는 거잖아요. 이쪽에. 왜 급해집니까 하면 이게 고정 비용과는 상관없이 한계 생산이 체감해서의 한계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비용이 확 증가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 자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 한계 비용 보시면 MC도 U자 형태를 그려요. 근데 이렇게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쉽게 2번 알 수 있는데 그래프 이런 걸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단기 관련된 총 비용과 또 장단기 다 지금 본 거야. 그래서 계산 문제랑 그래프랑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 그리시고 식 좀 잘 그려서 좀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준비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은요, 뭐 왕도가 없어요. 그냥 계속 문제 보면서 반복하시다 보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같이 만나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